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문소연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주제는 스프링 서버 배포입니다. 배포는 도커와 이스트를 이용해서 할 건데 실습을 진행하기 전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커를 설치하고 도커 허브 계정, AWS 계정을 생성합니다. AWS 계정을 처음 사용하면 프리티어 계정이 되는데 이 계정으로 이스트 프리티어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티어란 AWS를 12개월간 매달 750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실습은 인텔리제이로 진행하며 자바 17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스프링부트 3.0 이상부터는 자바 17이 최소 요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스스로 학습하고 실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점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도커와 이스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이미지로 빌드하여 도커 허브에 푸시합니다. 그 다음 이스트에서 도커 허브에 저장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도커와 이스트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커입니다. 도커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는 가벼운 가상 환경에 배포하는 기술입니다. 이 컨테이너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을 어디서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개발, 테스트, 배포 과정이 효율적이고 간편해집니다. 다음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는 AWS에서 제공하는 가상 서버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컴퓨팅 리소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서버를 직접 구매하거나 물리적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AWS가 제공하는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커와 이스트는 어떻게 함께 활용될까요? 우리는 이스트 인스턴스에서 도커를 실행하여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배포하고 호스팅할 것입니다. 즉, 도커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이스트로 이를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환경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레이드를 빌드 도구로 선택합니다. 그레이드는 프로젝트 의존성을 관리하고 빌드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17 버전을 선택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프링부트 3.0부터는 자바 17 이상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17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웹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스프링 웹은 REST API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생성되고 이후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REST 컨트롤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REST 컨트롤러를 생성할 디렉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치를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이제 get 매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get 요청을 처리하는 간단한 컨트롤러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이 메서드는 헬로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get 요청에 대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이제 작성한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제이에서 상단에 보이는 데모 애플리케이션 옆에 녹색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은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클래스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행이 시작되면 하단의 런 콘솔 창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arted 데모 애플리케이션 in 뭐뭐뭐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실행 중인 경우 포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한 뒤 다시 실행시켜줍니다. 브라우저에서 localhost/hello로 접속하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잘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여 배포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레이드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인텔리J 하단의 터미널을 열고 빌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레이들이 의존성을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 코드를 컴파일한 후 자르 파일을 생성합니다. 터미널에 빌드 सक्세스풀 메시지가 출력되면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자르 파일은 build/libs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르 파일은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가능한 패키지입니다. 이후 도커를 사용해 이 자르 파일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하여 배포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과정입니다. 도커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컨테이너로 패키징하기 위한 설정 파일입니다. 터미널에서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한 뒤 터치 도커 파일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인텔리J에서 도커 파일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도커 파일에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from은 이미지를 빌드할 때 사용할 기본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오픈JDK 17, JDK Slim은 자바 17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하는 경량화된 도커 이미지입니다. arg는 빌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레이드 빌드 후 생성된 자르 파일의 경로를 변수로 설정합니다. copy는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컨테이너 내부로 복사합니다. $자르 파일 변수에 설정된 자르 파일 경로를 컨테이너의 /app.jar 경로에 복사합니다. 엔트리 포인트는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실행할 명령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java-jar/app.jar 명령으로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면 도커가 오픈JDK 17, JDK Slim 이미지를 가져오고 빌드된 자르 파일을 이미지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실행되면 자르 파일이 실행됩니다. 도커 파일이 준비되었으면 터미널에서 아래 명령을 실행해 도커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도커허브의 이미지를 푸시하기 위해서는 도커허브의 저장소 이름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도커 이미지 이름도 해당 형식에 맞게 지정해줍니다. buildx 명령어는 멀티플랫폼 이미지 빌드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ARM 및 x86 아키텍처용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컬 시스템이 ARM 아키텍처 기반일 경우 대부분 x86 64 아키텍처인 EC2 환경에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커 buildx 명령을 사용하여 빌드할 플랫폼을 지정해야 하며 ---- 플랫폼 옵션을 사용하여 EC2와 호환 가능한 x86 64 아키텍처로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빌드된 이미지는 로컬에 저장되며 도커 이미지스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도커허브 저장소에 푸시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도커허브의 이미지를 푸시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터미널에 도커 로그인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석시디드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로그인 된 것입니다. 이제 도커 푸시를 이용해서 도커허브의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도커허브 계정의 대시보드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EC2를 활용해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 문서 링크를 첨부해서 인스턴스 생성까지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공식 문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른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해서 프리티어 인스턴스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정한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인스턴스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24.04 LTS 이미지와 t2.micro 인스턴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분투는 경량화된 서버 운영체제로 많은 개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t2.micro 인스턴스는 AWS 프리티어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소규모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 생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다시 터미널에 접속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다운받았던 .pem 키 파일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맥OS나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키 파일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파일을 찾은 뒤 해당 키 파일을 루트 밑에 /ssh 디렉토리로 옮겨줍니다. .ssh 디렉토리는 ssh 관련 파일들을 저장하는 기본 디렉토리로 보안이 강화된 위치입니다. 키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바꿔줍니다. 400은 파일 소유자만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보안을 위해 권장됩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pem 파일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파일 권한 설정 방식이 다릅니다. 맥OS나 리눅스 환경에서는 위의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키 파일이 올바르게 설정되었으니 SSH 명령어를 사용해 EC2 서버에 접속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EC2 서버에 접속할 건데 여기서는 SSH 클라이언트를 열어 접속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해당 명령어는 EC2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한 뒤 연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AWS EC2 인스턴스에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컴퓨터에도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려면 EC2 환경에서도 이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패키지 리스트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sudo apt 업데이트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는 우분투 패키지 관리 시스템에서 최신 소프트웨어 정보를 받아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 도커를 설치합니다. -y 옵션은 설치 중 사용자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설정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현재 사용자를 도커 그룹에 추가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커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sudo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 new 그룹 도커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세션에서 바로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도커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커 ---- 버전 명령어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도커 버전 정보가 출력된다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제 EC2 인스턴스에서 도커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도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 도커 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명령어는 도커허브에서 지정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EC2 인스턴스에 다운로드합니다. 이미지를 가져온 후 도커런 명령어로 이미지를 실행합니다. -p 옵션으로 호스트의 80번 포트를 컨테이너의 8080번 포트에 매핑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80번 포트를 통해 요청하면 컨테이너 내부에 8080번 포트로 전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d 옵션은 컨테이너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SSH 세션이 종료되어도 컨테이너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컨테이너가 시작되고
애플리케이션이 EC2의 80번 포트를 통해 외부에 노출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포한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화면에 있는 주소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EC2 Public IP는 AWS EC2 인스턴스의 Public IP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정한 응답 메시지인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컨테이너로 배포하여 EC2 서버에서 실행시킨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와 볼륨은 계속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했다면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볼륨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 볼륨은 인스턴스가 삭제될 때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따로 EBS 볼륨을 추가하지 않았다면 삭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스프링 서버를 만들고 도커와 EC2를 이용해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질문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